오늘은 3단원 수학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강은 수학 실험의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방법, 탐구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실험은 수학 내용 자체를 탐구하거나 실생활 또는 자연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수학 실험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수학적 모델링이란 여러 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실생활 문제 상황을 단순화하여 수학 문제로 변환한 후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다시 실생활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학습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법은 해결 방법이 정의되지 않은 과제 또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잘 정의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융합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간의 통하는 연결된 의미를 이해하고 한 학문의 개념을 다른 학문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다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수학 실험의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적절한 탐구 방법을 찾아 탐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탐구 결과를 정리하여 산출물을 만들고 발표할 수 있다. 탐구 과정과 결과를 반성 및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본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실험 첫 번째, 탐구 주제 선정하기입니다. 먼저 수학 실험의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실험을 활용한 수학과제 탐구의 주제는 지금까지 학습한 수학 내용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 주변 또는 인터넷, 신문기사, 논문 등을 통해 주제 관련 내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이 이미 학습한 정리의 새로운 증명법을 찾거나 우리 주변의 도로망과 교통량을 수학적으로 나타내어 최적의 길을 찾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탐구 주제 선정에서 평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한 문제나 의문을 일기나 일지 형태로 기록해 놓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발표된 탐구 보고서나 논문 등 다른 사람의 탐구 결과에서도 최근 탐구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탐구의 한계점이나 개선점을 발견하여 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학 실험의 탐구 준제 선정하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에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도형의 이동을 활용할 예는 실생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종이접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구 주제를 종이접기 속 수학으로 정하고 탐구 문제를 종이접기 속 수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오각 타일링의 발견으로 수학계가 뒤집히다. 워싱턴 대학의 교수 케이시 만과 그의 부인 제니퍼 맥루드 그리고 학부생 연구원인 데이비드 폰 드라우가 이 놀라운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평면을 덮을 수 있는 오각형의 종류는 14개뿐이었다. 14번째 방법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1985년, 30년 만에 아래 표에 있는 15번째 방법이 채워졌다. 다시 말해서 오각형으로 테셀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1985년까지는 14가지였는데 2015년에 15번째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타일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셀레이션입니다. 테셀레이션이란 어떠한 틈이나 포개짐이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도형으로 완벽하게 덮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욕실의 타일, 각종 상품의 문양 등이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은
모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다각형이 평면을 틈이나 포개짐 없이 완벽하게 메꿀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의 경우 한 내각이 60도이기 때문에 6개가 모이면 360도라서 빈틈없이 평면을 메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 한 내각이 90도이므로 4개가 모이면 360도가 돼서 평면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은 한 내각이 120도이므로 3개가 모이면 360도가 돼서 평면을 빈틈없이, 포개짐 없이 메꿀 수 있게 됩니다.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학 탐구 주제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과제 탐구의 주제 설정에서부터 탐구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중심의 설명 방법입니다. 설명은 아다시피 보통 한 사람이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탐구 과정에서도 배경이 되는 수학적 지식이나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이해해야 하는 데에는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문입니다. 수학 과제 탐구 과정에서도 이미 알려진 수학 내용을 학습하거나 기존에 연구된 결과를 익히는 활동을 넘어 스스로 또는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논박하여 인지적 갈등을 일으킨 다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유발하여 대화를 통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증명과 반박의 방법입니다. 증명과 반박의 방법은 수리 철학의 한 사조에 기초한 방법입니다. 이 입장에서 수학은 준 경험과학이며 수학적 지식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증명이란 원래의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사고 실험이고 수학은 증명을 통한 정리의 확립이 아니라 증명을 통해 반례를 발견하고 반박함으로써 추측의 개선을 시도하는 과학입니다. 이러한 증명과 반박의 논리는 추측하고 검사하며 증명하고 반박하는 수학의 탐구 과정을 통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태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실험의 선행 연구 검토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란 현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보다 먼저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선행 연구 검토란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이미 발표된 논문, 학술 잡지, 서적 등의 문헌을 통해 탐구 주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 검토를 위한 자료 검색과 검토 방법입니다. 자료 출처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학술 저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연구 집단이 성과물을 게재 발표하는 곳으로 탐구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학위 논문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창의적 연구 성과물로 각 대학의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많은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검색과 검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 검토를 위한 자료의 검색과 검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탐구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자료 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합니다. 탐구 주제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제목을 검토합니다. 선택된 자료의 초록, 요약서와 차례를 검토합니다. 가장 관련이 높은 순으로 자료 원문을 읽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키워드를 추출해서 검색을 하고 우선 주제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제목을 검토하고 차례를 검토하고 요약서를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대로 원문을 읽기 시작하시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관련이 높은 자료를 잘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 속 수학을 주제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한 탐구 주제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해 봅니다. 키워드는 종이접기와 수학, 페이퍼 폴딩 매스 등이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생각한 키워드 중 종이접기 수학, 페이퍼 폴딩 매스를 입력하여 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논문과 학술 자료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오리가미를 발견하여 키워드로 추가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마쳤다면 세 번째로 논문의 제목을 보고 자신의 탐구 주제와 가장 관련이 되거나 이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매스 오브 오리가미라는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당 논문에 대한 초록과 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논문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목차와 초록, 요약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논문으로 종이접기를 활용한 수학과 접어서 한 번 자르기를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도형이든 접어서 직선으로 한 번 자르기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첫 번째 탐구 문제는 종이접기로 모든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탐구 문제로 우리나라 자음 모음도 접어서 한 번 자르기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수학적 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로 설정하여 탐구 주제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처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나 제한점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거나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탐구 주제를 변경하거나 탐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학 실험의 세 번째 방법인 탐구 수행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수행하기의 첫 번째, 탐구 방법 선정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과정에서 탐구 주제의 특성과 탐구 환경에 적합한 탐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탐구 방법 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구 방법에 따른 탐구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용하여 탐구를 진행할 때 탐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학 내용 자체를 탐구하거나 실생활 또는 자연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수학 실험은 과학 연구 방법 중 자료 수집 혹은 실험 유무 방법에 따라 분류된 관찰 연구, 실험 연구, 조사 연구 등을 수학 과제 탐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과학에서 다루는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탐구하지만 수학은 자연현상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수학적 사고 자체를 연구합니다.
그러면 수학 실험의 탐구 수행 방법 중 먼저 실험 연구와 관찰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과 관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험은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조건들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어떤 조건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통제라고 하는데, 통제를 통해 특정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관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여 자유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실험이나 관찰 두 방법 모두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자기의 의지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추론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실험의 관찰 연구가 가설을 설정하여 예상되는 결과가 관찰 사실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검증한 것이라고 할 때, 수학에서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수학적 성질과 특징을 발견하는 기납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으로 출발하지만 낱낱의 사실 검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증명 및 일반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의 수학 탐구를 위한 실험과 관찰은 추론을 위한 한 과정으로 모든 사례를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험적 방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 실험이 아닌 사고 실험을 통해 추측 및 발견, 증명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학 과제 탐구를 통해 우리는 관찰, 귀납적 추론, 수학적 추측과 발견, 수학적 정당화 등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 속 수학에서 설정한 탐구 문제에 따라 정다각형을 모두 접을 수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접기를 해보며 다각형을 접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을 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직접 종이를 접어서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접어서 한 번 자르기를 통해 정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접어보시고 잘라서 정삼각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접기로 정삼각형을 접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사각형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에 있는 모서리가 접은 선에 닿도록 접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한 선을 맞닿게 졌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접어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밑에 있는 각 180도를 3등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 각 이렇게 같아집니다.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이고 동의각임으로 60도, 막국지각임으로 60도,
네, 동의각음으로 60도, 막곡지각음으로 60도가 됩니다. 정삼각형을 종이접기로 할 수 있습니다. 접고 한번 잘라서 정삼각형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긴 대각선으로 한번 접습니다. 다음으로 대각선의 중점을 기준으로 냅킨 모양으로 접어서 각을 3등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접은 선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도록 잘라줍니다. 접은 선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도록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 각은 90도가 됩니다.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의 비를 보시면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됩니다. 따라서 90도이면서 변의 길이가 1대 2면 이 각은 60도가 되는 것입니다.